네, 오늘 퇴근길 혼토 시간에는 유토피아의 계보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러다이스, 천국 뭐 이런 쪽을 지향하는 말로 유토피아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유토피아는 토마스 모어가 16세기 경에 쓴 책이죠. 가장 이상적인 이상향,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내고 싶은 이상적인 세상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히랍의 철학 세계로 거슬러 올라가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원론 철학의 완성자라고도 할 수 있고, 세계를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로 나누어서 이상 세계만이 관념의 세계로서 실제하는 세계이고, 우리 현실 세계는 가상의 세계이고 가짜의 세계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바로 플라톤이죠. 플라톤의 이러한 사상은 오늘날의 생각에 비추어 보면 전혀 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가상의 세계는 관념의 세계이고, 현실의 세상이 진실한 실제하는 세상인데, 그걸 거꾸로 얘기하는 플라톤의 이론이 그 당시에는 멋진 이론으로 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의 사상은 2500년 동안 서양 사회를 지배하는 그러한 철학 사상이 되어버렸죠. 어쨌든 플라톤이 쓴 책 중에서, 플라톤은 대화체로 책을 썼기 때문에 대화편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플라톤의 저서는 대화편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플라톤의 대표작은 역시 국가라는 책이죠. 국가론 또는 국가. 그 당시에 히라보로는 폴리테이아 이렇게 썼었고, 영어로는 리퍼블릭으로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는 국가 또는 국가론 이렇게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유명한 이상국가론이 나오고, 이상국가론에 보면 이데아 이론이 나오는 거죠. 이데아 이론이 나옵니다. 그 이상국가론 안에 나오는 개념일 텐데, 아틀란티스라는 개념이 또 나옵니다. 아틀란티스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것은 모든 인간들이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세계 최초로 이상세계, 이상향을 그린 사람은 플라톤이고, 플라톤이 말한 이상세계는 아틀란티스라는 곳입니다. 근데 실제로 플라톤의 이론 중에서 이데아론을 보면, 그 이데아의 세계 자체가 또 이상세계라는 뜻이죠. 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이상세계에 대해서, 이상향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던 서양 세계에는 중세 기독교 사회를 거치면서 근대 사회로 넘어오게 되죠.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인간의 이성을 회복하게 되고, 또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면서 그러한 많은 사상들이 책으로, 저술서로 또 쏟아져 나오고 하는 과정에서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라는 또 저서가 나오면서 이상세계를 대표하는 말로 유토피아라는 말이 정립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세계는 존재하지 않죠. 유토피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16세기 경이니까 이거는 히라버가 아니라 라틴어겠죠. 유는 없다라는 뜻의 접도어고, 토피아라는 것은 토포스, 플레이스라는 뜻입니다. 장소라는 뜻이죠. 그래서 없는 곳이다, no place라는 뜻이다, 영어로 얘기하면 그런 뜻이죠. 역설적입니다. 유토피아, 그렇게 사람들이 이상적인 세상으로 지명하고 있고 가고 싶어하는 곳이 유토피아인데, 유토피아의 뜻은 없는 곳이다 이런 뜻이니까 결국은 우리 상상의 세계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또 프란시스 베이컨이 또
중국에서 경험론을 또 주장한 경험론의 아버지다. 근대 경험 철학의 아버지가 바로 베이컨이죠. 베이컨의 저서 중에 보면은 이 플라톤이 얘기한 아틀란티스에다가 뉴 자를 붙여서 네오 애틀란티스라는 또 책을 쓰는데, 또 역시 이상향에 대한 또 저서가 되겠습니다. 또 캄파넬라라고 하는 사람이 쓴 또 책을 보면 태양의 도시라는 책이 있는데, 그 태양의 도시도 또 이상세계를 그린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상세계를 그린 저서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또 제임스 힐튼이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소설 잃어버린 지평선, Lost Horizon, 이런 책을 보면 거기에 또 샹그릴라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샹그릴라. 네팔 쪽에 있는 그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면 샹그릴라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그곳은 정말로 이상적인 세계이다 라는 묘사가 되어 있고, 또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면 중국 땅이죠. 중국 땅.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샹그릴라라는 지명을 그 소설 속에 나오는 유사한 곳에다가 샹그릴라라고 하는 아예 지명을 만들어버리죠. 중국어 발음으로 샹그릴라에 해당되는 그런 한자가 우리말식으로 읽으면 향격리납 이렇게 쓰는데, 그걸 중국어 발음으로 하면 샹그릴라라고 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요리집에 샹그릴라라는 중국집이 많죠. 샹그릴라라고 하는 그런 또 이상향을 소개하는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칼 막스라고 하는 그런 그 공산주의 사상가가 있죠. 칼 막스가 얘기하는 공산주의 사상의 결론은 뭡니까? 자본주의 세계의 단점으로 인해서 자본주의 사회가 망하고 결국은 공산주의 사회가 정립이 될 것이다. 공산주의 세계는 우리 인간 세계의 가장 이상적인 세계이다 라고 주장하는 견해죠. 그래서 결국은 칼 막스의 공산주의 세상도 이상향을 그린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동양에도 그런 이상세계를 그린 곳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조선시대에 유행했던 정감록이라는 책이 있죠. 조선시대의 정감록. 정씨성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왕이 되면 편한 세상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정감록에 이상향에 해당되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청학동이죠. 청학동. 요즘 우리나라에도 청학동이 지금 있죠. 지리산 어디 가면 청학동이 있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청학동이라는 지명을 찾아보면 10군데 이상이 나옵니다. 청학동이라는 곳은 말 그대로 하면 파란 학이 사는 곳이라고 할까요? 그런 학이 있습니까? 푸른 색깔의 학. 저건 청학동, 이상향, 이상세계를 말하는 그런 지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고사성어 배우면서 도연명의 무릉도원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무릉도원이라는 말. 이거 뭐 그야말로 이상세계, 이상향을 그리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허균이 쓴 홍길동전을 보면 홍길동이 결국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상세계로 가죠. 이상세계의 이름은 율도국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율도국. 네. 오늘날의 이상세계는 어디일까요? 오늘날의 이상세계. 혹자는 인터넷 공간이 이상세계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은 이상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삶을 이상적인 삶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이미 이상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삶을 고통과 지옥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상세계를 맛볼 수 없는 것이 되겠죠. 물론 종교적으로야 이상세계는 죽은 다음에 나타나게 되죠. 기독교 사상에 의하면 죽은 다음에 나타나게 되는
천국, 또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극락, 뭐 이런 세상이 이상향이라고 할까요? 이상세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종교적인 어떤 그 이상향은 차원이 다르니까 달리 봐야 하는 세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유토피아 주로 그 계보 위주로 살펴봤고요. 실제로 우리 사회의 이상향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끝내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